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아래 기소된 바 있으며 당 내부에서는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윤석열 탄핵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를 불법기구로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응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향후 절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권력자로서 특혜가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난립 속에서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정계선과 조한창 재판관 2명을 즉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 결정으로 최 대행은 나머지 1명, 즉 마은엽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의 과거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사회주의 혁명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민주노동당 관련 사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그의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결정은 향후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과거의 증언과 모순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사임 이후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을 지명했으나 한 위원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의도를 반문하며 사실상 고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보로 지명했지만 최 대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7일 전국 안정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선언했으나 어제 담화를 통해 야당과의 대결 의지를 드러내며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향후 인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그의 딸 조민 씨의 SNS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조 씨는 이와 관련해 악플을 봐도 상처받지 않는다며 악플러들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강조하며 아버지에 대한 조언은 직접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완벽히 존중한다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하며 위원직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SNS를 통해 탄핵이 되더라도 선관위를 꼭 털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발언으로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선관위와 관련된 검은 카르텔과 북한의 대남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런 사람은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교수의 발언이 보수 진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보수 세력이 이런 인물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인이 13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받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북한의 소행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군복이 매립되고 특정 시점에 발견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담화와 관련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 질서 교란과 관련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발언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 부모님들을 속이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특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지 찬반을 공개로 밝힌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비밀투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일하는 지역 사무실에 찾아와 민폐를 끼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배 의원은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인사들이 체포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장은 최근 조사에서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15명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때 체포 명단에 포함된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조 청장은 생소한 이름에 대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명단에는 이 대표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재 검찰과 경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될 것이라는 미확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 관련 제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한국갤럽의 신뢰도 조사에서 56%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뒤를 이었으며 우 의장은 유일하게 신뢰도가 불신보다 높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그의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우 의장은 계엄 해지 결의안 통과를 이끌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간주하며 75%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6%에서 11%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직무 부정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상승하며 현재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에 다시 한번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하며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의 발언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한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SNS에 망조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증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많이 후회된다는 발언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혼란을 전했습니다. 군 장성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프닝이라고 표현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의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범을 옹호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영상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여정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저를 향한 질책과 격려를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향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를 야권 내 대선 후보 1순위로 보고 있으며 이 대표는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사법 리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이 대표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으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여러 사건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진행하면 내년 3월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도 커집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당은 이미 대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그의 향후 전략과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 통계보다 경제 실상이 훨씬 더 나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간의 성장률이 매년 3%포인트 과대 포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실제 성장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소비 감소와 중산층 몰락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약 4,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 중국 정부는 내년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조적인 수요 부진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처럼 잃어버린 35년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탈표가 12표 나왔습니다. 이는 필요했던 8표를 넘은 수치로 이탈한 의원 중 7명은 사전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권 및 무효표가 11표 나와 실제 이탈표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당론에 따라 탄핵 반대에 힘을 쏟았으며 전체 의원 중 80%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막판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은 굴복이라는 강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고 지역 여론을 고려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적 셈법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투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고 러시아 마을을 탈환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특히 로마노프 라이트 채널은 북한 특수부대가 프리오보 마을에서 단 2시간 만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친러시아 정치인 올레그 차리오프는 북한군이 경무기로 무장한 정찰부대였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블로거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북한군의 공적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한 채널은 북한군이 아닌 러시아군이 주도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비정부기구 제작 지도에서는 러시아군의 점령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RFA는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자고 했지만 한 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 의원은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들어오면서 대통령과의 갈등이 시작됐다며 총선 참패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한 위원장을 향해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으니 물러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이 한국 보수 세력이 아닌 당내 인물들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한 위원장의 무능력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당대표는 권한과 함께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권 내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정당 내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 며 건강을 챙기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는 포스터를 소개하며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신변 정리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뒤 서울구치소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를 안양교도소로 이감할 계획이며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형 집행 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복권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에서 반드시 사명과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국가별 ETF 수익률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아르헨티나 ETF는 올해 72%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같은 기간 동안 14%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 1.8%를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정치 혼란으로 인해 관련 주식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정치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우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대기하며 침착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어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응답자 중 56%가 신뢰한다고 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가장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는 41%의 신뢰도를 얻었지만 비신뢰 응답이 51%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21%, 15%의 신뢰도에 그쳤습니다. 우 의장의 신뢰도 상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그의 결단력 있는 행동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참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에게 맡기고 우리는 당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은 헌정사의 불행이라고 언급하며 보수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 소장파 의원들과 접촉하며 향후 정치적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며 정치적 불안이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 편이 어딨느냐 며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제와 민생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 구성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권력을 옹호하고 있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담당 특사로 리처드 그레네를 지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보수의 정신을 강조했으며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 재판에 대한 경각심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그의 팬들이 국회를 찾아 지지를 보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일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좌파 정권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이 윤 대통령의 대일 양보 덕분이라며 야당 정권 출범 시 관계가 냉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조 등으로 일본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탄핵 전국으로 한일 교류는 심각하게 경색되었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으로 계획된 윤 대통령의 국빈 초대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소식도 실시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대권 구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37%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잠룡들이 이 대표의 빈틈을 노릴 전망입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앞선 대권주자로 꼽히지만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수층 결집을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 40세에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선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성 지지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요즘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이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하며 자신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강성 팬덤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직접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중도층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밀양의 뿌리기업 삼흥열처리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업체는 11월 전기요금으로 무려 10억 9천만 원을 청구받았는데 사용량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2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황영기 부사장은 불황 속에서 전기료 부담이 등골을 휘게 한다며 고객사의 생산 단가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평균 인상률은 9.7%에 달하며 특히 뿌리 기업들은 대기업과 같은 높은 요금을 적용받아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전금속도 비슷한 상황으로 일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상승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크요금제와 계절별 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점진적인 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통과된 국회증언법 개정안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이중적인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를 외치지만 행동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법안이 기업인의 원격 출석 및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하는 반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 불안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말고 재위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즉각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 192명 중 절반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자유통일당원들이 모인 광화문 집회에서 64만 표밖에 얻지 못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 목사는 국정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윤 대통령도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도 북한의 실수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투표율 계산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복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근식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자유통일당으로 가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과의 유사한 인식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우리 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이들은 극소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국회 인질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오판이긴 하지만 이제는 당을 정비하고 중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좌파들의 집단관계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여당의 탄핵 저지선을 깨고 첫 표결에 참여하며 이어서 두 번째 표결에서도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안은 4표 차로 가결됐습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이 극우 성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보수의 가치 재정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며 현재 양당 간의 갈등 속에서 진영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결 후 느낀 안도감과 허탈감, 그리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의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일부 팬들이 유명 연예인들을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에 신고하는 이색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CIA에 아이유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작성자는 여러 유명인들의 이름을 모은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를 게시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아이유와 뉴진스, 소녀시대 유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집회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선결제로 응원한 인물들입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700개의 먹거리를 선결제했다고 밝혔고 그룹 뉴진스 역시 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소녀시대 유리는 팬들에게 김밥을 선결제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지원은 집회 참여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지만 부정선거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 해킹 우려와 함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이미 선관위가 권고사항을 반영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를 인정하며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두 기관 간의 정보 차이가 부각되며 향후 총선 준비에 더욱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서류 전달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에게 필요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의원실과 자택으로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전에 우편으로 2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 송달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소송 기록을 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고인은 이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정유라 씨가 최근 SNS를 통해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배우 정우성과 밴드 자우림의 김유나, 개그맨 김재동 등을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정우성에 대해 혼외자 출산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그를 비꼬는 발언을 했고 김윤아에게는 일본 콘서트와 관련해 신랄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김제동의 강연 참석에 대해서도 계엄령보다 더 비상사태라고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계엄군이 정신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누가 죽길 했나 라고 반응하며 과거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치적 논란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및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사실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기업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과는 향후 정치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 거나 끌어내라 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이러한 발언이 없었다고 확인했으며 당시 계엄 상황에서도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포고령을 내리고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를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향후 변호인단 구성 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일인 14일 검은 옷을 입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해 고심 중이며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등 기존 중진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선 의원인 김재섭이 개혁카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일부 중진 의원들은 그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고 지역구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김 의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방법으로 당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그가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합동참모본부의 결심지원실에서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1000명 보내야 했다고 언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00명 투입했다고 보고하자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상충되는 발언으로 당시 그는 소규모 병력 투입의 이유를 질서 유지로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며 조사 중이며 최근 구속된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변호사는 그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치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그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대한 대북 송금을 단체장 몰래 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가 비겁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고의 지연 주장을 반박하며 이 대표의 소재는 불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철현 의원이 19일 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당내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약 10분 후 국회로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위원들을 집결시키려 했습니다. 대화방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당황하며 상황을 공유하였고 빠르게 국회로 모여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과 김준혁 의원은 즉시 국회로 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표도 같은 시각에 국회로 가자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위원들은 경찰 병력을 뚫고 국회 진입 방법을 논의했으며 결국 몇몇 의원은 국회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그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회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내부에서 반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한동 훈계로 알려진 박상수 전 대변인은 시위대가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회에 혼자 이동 중 민주당 지지자들과 마주쳤지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재섭 의원이 담장을 넘어가다 부상을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유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로 인해 본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같은 반박은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의 지지를 얻으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이 대표의 인기가 다시 상승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5%에 그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각각 3%와 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11%로 급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된 부정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꼽혔습니다.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48%로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4%로 정체된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각각 7%포인트와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위원들은 갈라파고스당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는 권영세와 나경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려다 민주당 지지자에게 심한 말을 듣고 복귀한 사건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심 회복을 위해 긴급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웹툰 이세계 퐁퐁남 이 젠더 갈등을 드러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작가 퐁퐁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성이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공개 직후 137만 뷰를 기록했으나 여성 혐오 논란에 휘말려 네이버 웹툰에서 차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여성 이용자가 불매 운동을 벌였고 네이버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퐁퐁 작가는 작품이 사회 실험이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한국 웹툰 시장에서 남성 독자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겪는 갈등과 혐오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내 대통령 선호도에서 37%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대표 외에 민주당 인물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로 등장했으며 조국 전 대표는 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선호도가 5%로 하락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2%로 재등장했습니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현재 구심점 부재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5.5%였습니다. 대구시장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대선 경선 당시부터 명씨가 윤석열 후보 측에 조작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나는 명태균 따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며 정치 생활 중 만난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명씨를 정치 브로커이자 사기꾼으로 간주하며 그와 함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명씨 측 변호사는 홍 시장이 복당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 시장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그의 정부는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탄핵 소추 이후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잘못된 체제에서 위세를 부리던 이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 각하와 인용 여부에 대한 복잡한 상황도 설명했으며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탄핵 재판의 주된 내용이 사실 인정이라는 점에서 재판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으며 이 위원장의 변론은 내년 1월 15일로 미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다른 공직자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의회의 남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배우 김민교가 그의 비상계엄 사태를 풍자한 개그를 SNS에 올리면서 댓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김민교의 인스타그램에는 찬반 의견이 뒤섞여 있으며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악플과 지지 댓글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또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선결제한 사실을 밝히며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수 이승환은 자신이 예정한 콘서트에서 관객들에게 집회에 자극적인 행동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 사이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별점 테러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발언과 행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간의 대치가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며 트랙터 행렬로 상경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도 속속 가세해 차 빼라는 구호를 외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천 명의 시민들이 농민들과 함께하며 연대하고 있으며 주변 도로는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자유발언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체포를 외치고 농민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나눠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농 측은 경찰의 집회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길을 열어줄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대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밝게 빛나길 바란다 고 전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빛의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며 5월 광주의 정신이 촛불로 이어져 현재의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세력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자 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입장과 여론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서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색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며 고립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울산 남구 앞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찬성 투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러한 압박을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하며 민주공화정의 기본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후 SNS 대화방에서는 반대 여론을 대변하는 강성 친윤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영남권의 지역적 한계가 원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향후 총선과 당의 방향성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유권 해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불허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 전제로 한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도 지역구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튜브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틀딱 유튜브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유튜브가 가짜뉴스와 선동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아웃사이더로서의 입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 비판하며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그를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며 보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국면에서의 본인의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난 3일 밤, 한 청년이 국회로 출동하는 군 장갑차를 맨몸으로 가로막아 시민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하며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 라며 청년과 함께 장갑차를 저지한 시민들의 신원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은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 앞에 서 있던 탱크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천안문 탱크맨은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들어선 탱크 앞에 홀로 서서 저항의 아이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천안문 탱크맨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이 사실과 다르며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체포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석 변호사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반박하며 그를 고발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3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일강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로 이 대표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에 그친 가운데 이 대표는 여전히 20대와 중도층에서 위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829세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4%가 의견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독주체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지율과 당 지지율 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집중 공격을 예고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여권 잠룡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홍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5%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 시장은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며 국가 경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의원 또한 대권 출마를 검토 중이며 여권 내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에서는 홍 시장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전체 유권자 대상으로는 유 전 의원이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범여권 단일화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결과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양측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불법으로 계좌를 추적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유시민은 지난해 6월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유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의 새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며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탄핵안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 탄핵소추안 작성이 완료됐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후 최종 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위례와 관련 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은 한 대행의 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되어 있어 여당의 주장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리 시절 잘못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도 의결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김 여사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오후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으며 이 병원의 원장은 지난해 대통령 자문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장 의원은 김 여사가 그날 병원을 직접 찾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김 여사가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으로서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의 주장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선 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 발표는 오는 24일 위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권 의원은 당의 안정화를 위해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탄핵소추 사태로 갈라진 당을 통합하고 비상계엄 관련 입장 정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부패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한나라당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5선에 오른 중진 정치인입니다. 과거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윤석열 정부 초기에 범친윤계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계파 색깔이 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내정이 당의 위기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123명의 대학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부당성을 강조하며 시국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인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거대 야권과 일부 여권 인사들이 계엄 발동을 내란으로 선동하며 탄핵소추안을 결의했다고 비난하고 헌법재판소에 현 상황이 체제 위기임을 인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위기를 인식하고 반대한 민국 세력 처단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수사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배우 김부선님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발언을 쏟아내셨습니다. 김 씨는 누가 해도 윤석열, 김건희만큼 못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에게 비겁하다, 나오라고 직격하며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김 씨는 과거 자신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시며 당신들이 부선 일을 아느냐고 일갈하셨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권력을 이용하는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셨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정당이 아니라 이해 집단이라고 지적하시며 잘못은 인정해야 진정한 보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은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이나 학력 위조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시며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은 이번 대선에서 그랜드슬램을 할 수 있다며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들이 실적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 전 대표는 현재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진 위원들이 한 전 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로 역대급 총선 패배를 언급하며 리더십은 실적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자신의 조언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며 향후 한 전 대표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며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상위원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발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탄핵안 위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반인 151명으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조급한 수사가 절차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음을 언급했습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경우 형사 절차는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란이나 외환죄라도 이를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고 덧붙이며 국민 감정에 휘둘리는 수사는 보복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냉철하고 냉정한 사태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후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그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생들이 그에게 응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기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그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굳건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는 김용현이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기회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구속이 안타깝다고 하며 동기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이 고민을 털어놓던 부정선거와 입법 독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가 국가관이 뚜렷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6438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핵심 인물이 활동 중인 기수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지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 대국민 사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총회에서는 오선의 권영세 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며 그는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러 차례 잘못된 행위라고 사과했으며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할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치권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협상을 촉구하며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했으나 결국 이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국정초토화 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만큼 탄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37%의 지지를 받으며 정치적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도층의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위견 유보가 35%에 달하고 특히 무당층의 73%가 위견을 유보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정책 리스크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양국관리법 개정안 등에서 반발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외교 안보 정책에서 친중 친북 노선이 중도층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최근 우클릭 전략을 취하며 중도층 포섭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현재 형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위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절차에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장치가 존재한다며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상황에서도 이미 진행된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대법관 공백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국민들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법조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을 맞아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5일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국민들과 함께 어둠을 몰아내고 싶다며 민생 위기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 선명해진다고 덧붙이며 정치적 책임을 다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그는 서울 명동성당과 교회를 방문해 성탄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민생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당 내부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내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개인이 아닌 나라를 위해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신윤석열계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내정하며 극단적 지지층을 위식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당이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총선 공천을 위식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주군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라고 언급하며 이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반격하는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 전 의원이 자신을 융통 레밍 1호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사욕과 분풀이 정치만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말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조심스럽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탄핵 전국에서 여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올해 민생 행보를 대폭 줄였으며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철도 파업 관련 방문 외에는 눈에 띄는 활동이 없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민생 경청 투어도 취소하거나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꾼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민생 행보조차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3차 출석 통보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연락 없이 불출석했으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은 먼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경찰과 협의 중인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절차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동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상태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이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6명만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경우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권 대행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30.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전 조사보다 무려 12.9%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전 지역과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며 국민의힘의 지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수층의 결집이 주요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39.4%로 20.9% 상승했고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도 25.5%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30.3%, 더불어민주당은 44.1%를 기록하며 각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윤 대통령을 향한 동정심과 위기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탄핵 반대 의견도 여전히 30%를 넘는 등 현재 정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었으며 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에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헌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된 거부권 행사, 내란 계획 가담 등을 포함해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 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다른 기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한덕수 X자식이라는 비난을 담은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격분의 감정을 쏟아냈으나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또한 한덕수를 체포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의원의 욕설을 비난하며 국회윤리위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런 행위가 징계되지 않는다면 윤리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이 국회의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 정상 대선, 그리고 임기 단축 대선 등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를 비교하며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범죄자 출신과 여성 스캔들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대선 판세를 한 달 안에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직을 사퇴할 경우에도 대구시 행정은 흔들림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을 대대로 이어가겠다는 우려를 표하며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과반인 151석으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며 정치권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경제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은 정부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국정의 연속성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글로벌 통상 전쟁 속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을 내란 잔당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히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표는 1.23 내란 사건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숨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내란 수괴의 복귀를 위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정 질서 파괴를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주당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탄핵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을 내란대행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탄핵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진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탄핵 시도가 국가 비상사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현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마비를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적위원 192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동시에 탄핵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결 정족수를 과반인 151석으로 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반박하며 원천무효를 외쳤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정지를 수용하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법적 대응을 신청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며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양승함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망국적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탄핵 중독자라며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극단적인 행동이 한국 정치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은 탄핵안 표결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여권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생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관련 합의를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민주당도 이로 인해 생기는 국가 공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민주당의 특검 남발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결국 정치가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임을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철 헌정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미국 방문으로 불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불참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본회의 불참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간주하며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정국 상황 속에서 해외 출국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했지만 김 의원은 유학 중인 자녀 문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기 위해 윤리심판원 회부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대표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미군 철수는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반미 선동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가 지도자의 자질 검증에서 안보 위식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구태의연한 색깔론으로 방어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논의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판하며 이를 통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한국 커플이 실내 흡연 문제를 지적하다가 중국인 무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인들은 비아냥거리며 반응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A씨의 목을 조르며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을 가했고 A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미세 골절과 찰과상 등으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으며 유리 조각으로 인한 수술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한 명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는 다른 가해자들도 반드시 처벌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9시 7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C216편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향하던 중 랜딩기어 고장으로 인해 활주로를 이탈하며 울타리 외벽과 충돌했습니다. 탑승객은 승무원 6명과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 등 총 181명이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고 구조된 인원은 승무원 2명을 포함해 총 3명입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정상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동체 착륙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랜딩기어의 고장이 조류 충돌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과의 혼외자 출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억측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자신의 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가비는 정우성과 교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신 후 결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후 아이 아버지와는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가비는 아이의 탄생이 축복이며 자신은 부족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더 이상의 허위 사실 유포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가비는 지난 3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우성은 최근 시상식에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졸속 절차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언급하며 국정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법 리스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상황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고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수사가 마치 인간 사냥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법 청구라며 적법한 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자신을 둘러싼 공소장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여객기 추락 사고 발생 후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지시를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셨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앰퍼샌드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앰퍼샌드 한, 이라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하에 강경한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비판이 거세지자 곧바로 삭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께서 사고 발생 1시간 후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의 대처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시차 문제라고 반박하며 해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하였으며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외벽에 충돌하였습니다. 탑승자 181명 중 2명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179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최근 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독설을 퍼붓고 있는데요.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는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제명해야 한다며 108명이나 105명이나 상관없다며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검찰과 경찰 등 현재의 수사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며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수사기관들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러한 문제는 차기 개헌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내년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항공 무안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한 날이기도 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모욕이다 라는 반응부터 입 다물라 는 강한 반대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유가족을 위한 진정한 애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의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족들과 면담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오열하는 유가족의 손을 잡거나 손수건을 건네는 등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 요청 사항도 메모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신원 확인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며 법률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전남도당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할 예정입니다.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탄핵으로 마비된 상태여서 기획재정부가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으로서 비통함을 느낀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사고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명사고 대응 경험이 없는 기재부가 과연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참사에 대해 공세를 중단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긴급 TF를 꾸렸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가처분 심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 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마비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탄핵 심판이 길어질 것이라고 묻자 그는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박 수석 부대표는 현재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협의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심사 관련 위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이를 청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기관이 수사 권한을 가지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라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그는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공수처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그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민 의원 등을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어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특히 박 의원이 한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도운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악수한 것 등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개헌 포고령 제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명의 국회 선출 재판관이 공석인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4건 발의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사고와 관련한 탄핵소추 언급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설득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했고 그 다음날 민주당은 그의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그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가능성을 높였고 정치권에서는 그가 국회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는 제주항공 사고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3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항공의 여객기 착륙 사고로 인해 항공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 이후 많은 여행객들이 예약 취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가족여행을 계획했지만 사고 소식에 발걸음이 무겁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의 항공기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저가 항공사에 대한 안전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싼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인 서 씨는 저가 항공을 이용할 때의 불안감을 토로하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로 인해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피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추천 특검이기 때문에 두 특검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쌍특검이 위헌 요소가 많고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 반대를 고수하며 탄핵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구금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의 출석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긴급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만큼 이번 결정은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격 문제라는 점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신중함을 촉구했습니다.